소잉핏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러 패턴 강좌 마이너스 1강, 1강 아니고요. 마이너스 1강입니다. 이 영상은 짧지만 일러스트레이터를 처음 접하시거나 초보이신 분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저는 일러로 패턴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1강까지 왔는데 이 강좌를 진행하다 보니까 일러는 수준급인데 패턴이 부족하신 분, 패턴은 수준급인데 일러가 부족하신 분들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이번 영상은 일러가 초보이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습니다. 열어서 어떻게 그려지고 어떻게 저장되고 인쇄되는지 전반적인 것을 다뤘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이 정도면 일러 나도 할 수 있겠는걸,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일러 패턴 강좌 1강부터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번 강좌는 마이너스 1강이니까요. 이제 그림을 그릴 하얀 종이를 꺼내야 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 파일이 있고 거기에 새로 만들기 하면 이렇게 어떤 종이를 꺼내줄까 라고 묻는 창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잘 아는 사이즈의 종이를 꺼내겠습니다. 인쇄의 A4 선택하시면 옆에 가로 세로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죠. 화면이 가로로 기니까 가로 만들기,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종이가 나옵니다. 이것은 왼쪽 메뉴에 이 옆으로 긴 사각형 돼지 툴을 선택하면 이렇게 파랗게 테두리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늘렸다 줄였다 사이즈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윈도우 누르시고 돼지 선택하시면 옆에 이 돼지 툴과 연동되는 옵션 창이 뜹니다. 이 옵션 창에서 이 돼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사이드에 바를 누르면 상세 창이 뜨고 돼지 옵션 누르게 되면 이름을 정해도 되고 사이즈를 바꿔도 됩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적혀 있죠. 이렇게 돼지가 설정될 수 있고요. 다음은 왼쪽에 있는 툴바를 설명드릴게요. 이 툴바는 도구라고 하고, 윈도우의 도구 모음에 들어가시면 고급, 기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을 누르면 딱 기본적인 연장들만 나오고, 다음 고급을 누르면 좀 고급스럽게 많이 연장이 나옵니다. 위에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한 줄이던 것이 두 줄이 되고요. 또 누르면 한 줄이 됩니다. 그런데 작업하다가 없어졌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놀라지 마시고 윈도우에 도구, 고급 이렇게 누르시면 어디선가 없어졌던 도구 박스들이 뜹니다. 위를 꾹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서 옆에 바가 파랗게 될 때까지 가져가서 옆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정착됩니다. 이 많은 메뉴 중에 제일 위에 있는 화살표 두 개가 가장 많이 쓰는 툴이거든요. 까만 화살표, 하얀 화살표. 제가 이렇게 말하고, 거기 갖다 대면, 그 툴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단축키가 나옵니다. 이 단축키는 다른 작업을 막 하다가 어떤 툴이 필요해서 가야 될 때 마우스를 가져가서 직접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 단축키만 타이핑하면 그렇게 마우스를 가져가서 선택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펜 툴을 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러다가 V를 치면 이렇게 마우스가 까만 화살표로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밑에 있는 하얀 화살표 하겠다. 그러면 A 타이핑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다가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때도 커서가 하얀색 화살표 직접 선색 툴이 됩니다. 이 단축키는 편집에 키보드 단축키를 누르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나오고, 이것을 내가 좋아하는 단축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일 위에 까만색 화살표는 한 덩어리를 선택할 때 사용하고 아래에 있는 하얀색 직접 선택 도구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펜 툴로 뭔가를 작업을 하다가 직접 선택 도구를 사용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하얀색 화살표가 됩니다. 그런데 컨트롤 키를 놓으면 다시 아까의 그 툴, 펜 툴로 갑니다. 이렇게 일러에서는 컨트롤 알트 시프트 키를 자주 누릅니다. 자, 이제 펜 툴을 선택해서 직선을 그려 볼게요. 꾹, 꾹, 꾹 누르면 점이 생성되면서 그 사이를 라인이 메꾸거든요.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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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이렇게 누르다가 끊고 싶을 때는 엔터키를 누릅니다. 다시 꾹, 꾹, 꾹. 끊을 때 엔터키 말고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좌클릭 하시면 이렇게 라인이 끊깁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선을 그리다가 멈출 수 있습니다. 임의로 그렸는데 좀 전에 그렸던 안쪽의 라인이 안 보여요. 이것은 면이 형성돼서 그렇거든요. 이 면과 선에 대해서는 이쪽 왼쪽에 면과 선, 이 툴이 보이시죠? 선택할 것을 눌러서 선택해서 위에 올라오게 한 다음에 수정하는데 선을 수정해서 보니까 그 선의 컬러를 수정하라고 이렇게 컬러 박스가 떠요. 면을 선택해서 컬러를 바꿀게요. 그러면 면을 꾹 누르면 컬러 박스가 뜨고 녹색 아니면 핑크, 민트 좋아요. 확인해서 이제 라인을 그리면 이렇게 면에 민트 그리고 테두리는 까만색이 그려지죠. 이제 저 민트색 면을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하는 것은 저 아래쪽에 빨간 사선 누르면 이렇게 투명하게 됩니다. 변경할 것이 먼저 선택이 되어 있어야 투명이던 면이던 컬러든 이것이 적용되거든요. 항상 선택하시고 변경하셔야 합니다. 그냥 누르시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면을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큰 저 면을 선택 도구로 선택하면 테두리가 파래지면서 선택된 것이 보이고요. 이제 이 테두리와 면을 바꾸겠습니다. 옆에 메뉴로 가서 면을 선택하면 색상 피커가 뜨고 컬러를 적용하니까 면이 채워졌습니다. 다시 이것을 투명하게 바꿔볼까요? 선택된 것을 확인하시고 투명 빨간 사선을 누르면 이렇게 투명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이나 그림을 그리실 때는 항상 면과 선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아니면 변경하고 그리고 나서 그려야 작업이 원활하겠죠? 이렇게 펜툴, 면선 보셨고 이제 다음은 곡률 툴을 이용해서 곡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곡률 툴은 펜 아래에 있고 마찬가지로 꾹꾹꾹 누르면 점이 형성되는데 좀 전과 달리 곡선으로 연결되죠. 이것이 펜툴과의 차이점입니다. 좀 더 영혼 없이 그리다가 이제 끊고 싶습니다. 이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허당의 좌클릭 하시면 그리던 선이 끊깁니다. 자, 이제 이것을 선택해서 컬러를 바꿔보거나 두께를 수정하겠습니다. 이때는 선택 도구를 이용해야 되겠죠. 변경할 대상을 선택하고 옆에 선을 누르면 이렇게 컬러 박스가 움직이면서 떴죠. 무슨 컬러를 할까요? 이때 파랑색, 파랑색을 선택하니까 옆에 라인 컬러도 바뀌었고 선택되었습니다. 이제 마우스를 허당에 좌클릭하면 선택이 해지됩니다. 이렇게 파랗게 되었죠. 다시 선택을 해서 이제 두께를 변경하겠습니다. 윈도우에 저기 아래쪽에 가면 획이 있습니다. 획을 누르면 옆에 옵션 창이 뜨는데요. 이제 두께를 선택해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졌고 다시 날씬해졌고 아주 두꺼워졌고 느낌 보시고요. 이제 지우고 곡률 툴로 곡선을 그렸다면 이제는 펜 툴로 곡선을 그리겠습니다. 펜 툴에 핸들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펜 툴의 핸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꾹 누르시고 직선 그리듯이 꾹꾹 누르고 이때 꾹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보시면 핸들이 보이십니다. 자, 이제 보이죠? 그리고 계속 드래그 하시면서 핸들의 길이나 방향을 틀어 보시고요. 그러면서 느낌을 보십시오. 그리고 멈추고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파란색이군요. 제가 이 상태에서 선을 선택해서 컬러를 블랙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귀찮아서 늘 저 상태에서 바꿔요. 자, 검정색으로 바꿔서 다시 다른 곳을 찍고 다시 꾹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핸들이 길고 짧을 때 아니면 방향에 따라서 곡선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낌만 보시고요. 어떻게 조작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된다 이런 것은 나중에 천천히 익히시고 지금은 펜 툴로 핸들이 있고 그 핸들로 곡선을 만든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버전에는 곡률 툴이 없기 때문에 펜 툴로 곡선을 그려야 합니다. 자, 이제 라인을 수정하겠습니다. 직접 선택 툴 하얀 화살표를 선택하시고 옮길 점들을 선택해서 그 점이 파랗게 되는 것을 보시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고 그 점을 누르면 핸들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핸들을 조정하셔서 곡선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펜툴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점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삭제하면서 라인을 수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버전이 높으시다면 이 상태에서도 곡률 툴을 선택하셔서 곡선을 수정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패턴 캐드도 사용하고 일러도 사용하지만 일러에서는 아직은 펜툴이 정교한 것 같아요. 수정하기에도 그림을 그리기에도. 곡률 툴은 아직 예민하게 수정을 하거나 그리기에는 뭔가 좀 아무튼 선 그리기를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익숙해집니다. 자, 이제 펜 툴을 이용해서 면을 몇 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컬러를 집어 넣을 거예요. 일단 작은 면도 대충 너무 영혼 없이 그리죠. 면을 선택해서 컬러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몇 개의 면을 그린 다음에 겹치는 순서를 제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몇 개를 그렸어요. 면을 선택하고 컬러를 선택하고 그렸더니 컬러가 나왔고 이제 이 큰 사각형 아니 큰 오각형을 맨 앞으로 오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뒤에 있잖아요. 연두색 작은 면보다. 그래서 큰 오각형을 먼저 선택을 해 놓고 항상 변경할 래를 먼저 선택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오브젝트의 정돈에 갑니다. 두 번째 정돈에 가서 맨 앞으로 선택된 아이가 맨 앞으로 그러니까 이 투명한 오각형이 맨 앞에 왔습니다. 느낌 보시죠? 지금 면으로 채우면 더 잘 보이죠? 면으로 파랗게 채우니까 얘가 앞으로 온 게 보이죠? 이제 맨 뒤로 보내요. 그랬더니 맨 뒤로 갔죠? 이런 식으로 면을 그렸을 때 그 순서를 정해서 맨 앞으로 맨 뒤로 글씨도 그렇거든요. 글씨를 면에 썼는데 안 보인다 이랬을 때는 글씨를 선택하시고 맨 앞으로 빼시면 아니면 면이 맨 뒤로 가도 같은 내용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때 작업하는데요. 패턴에서는 주머니 컬러로 많이 이 정돈이 사용됩니다. 일러에서 툴을 선택해서 작업을 시작할 때는 항상
선택한 툴과 함께 선택되었는가 확인하시고 면과 선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그릴 때 면으로 그릴 건지 선으로 그릴 건지 투명하게 할 건지 이 부분을 항상 보시고 기본적으로 까맣게 해서 나중에 라인 바꿔도 되지만 면 같은 것들은 투명하게 라인만 긋고 싶은데 면이 설정되어 있거나 그러면 번거로우니까 버릇을 늘 면과 선을 설정한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훨씬 빨리 능률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이 툴들마다 세팅되어 있는 면과 선이 다릅니다. 투명하게 한 다음 제가 펜 툴로 뚝뚝뚝 라인을 그렸습니다. 투명하겠죠? 제가 면을 투명하게 선택했으니까. 이제 여기에 문자를 써보겠습니다. T를 선택한 다음 여기에 문자를 적었습니다. 문자를 좀 크게 적었는데요. 이때 설정이 바뀌었죠? 보이시죠? 제가 라인을 잡았을 때랑 문자를 잡았을 때가 다르잖아요. 문자를 썼더니 세팅이 달라져서 제가 라인을 다시 펜으로 그리니까 면이 까맣고 선이 투명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뭔가 작업을 하다가 문자를 쓰시면 자동으로 내가 썼던 펜 툴의 면과 선이 바뀐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항상 보시면서 작업하셔야 돼요. 내가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면으로 설정해서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왼쪽 메뉴에 사각형 도구를 선택했습니다. 사각형은 임의로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꾹 누르시면 사각형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 창이 뜨기 때문에 이 사각형으로 패턴을 많이 제도해요. 이때 꼭 면과 선을 확인해 주세요. 습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사각형을 어느 정도 크기인지 제가 대충 숫자를 넣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손바닥 도구를 이용해서 꾹 눌러서 위로 밀면 아래쪽으로 얼마나 내려갔는지 보이죠? 그런데 제가 너무 크게 했나 봐요. 컨트롤 Z 다시 사각형 도구의 길이를 줄여서 제가 어느 정도 대지의 차도로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사각형 중심에 보시면 이동할 수 있게 작은 사각형이 되는데 이 중심을 눌러서 이동을 했는데 다 안 보이죠. 이때는 축소 확대를 해야 되는데 돋보기 툴을 씁니다. 돋보기 툴은 버전에 따라서 선택하는 부분만 보이거나 아니면 왼쪽 오른쪽 드래그에 따라서 축소가 되고 확대가 되는데 써보시면 기능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키보드에 마이너스를 띡띡띡띡 누르면 축소,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플러스를 누르면 또 확대가 됩니다. 두 가지 다 써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화면상에 돋보기를 선택해서 줄이고 누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각형을 대지 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전체가 선택되었으니 선택 도구 까만색 화살표를 눌러서 중심이나 라인 아무데나 누르고 꾹 누르면서 드래그 하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종이가 화면에 꽉 차게 하려면 컨트롤 숫자 제로를 하면 작던 종이가 크게 화면에 차요. 막 그립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그린 다음 여기에서 숫자를 넣어서 패턴을 제도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제도한 다음 이것을 파일에 가서 저장을 할 건데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선택하게 되면 옵션 창이 뜨면서 지금의 이름과 여러 가지 포맷들이 보입니다. 여기 위에서는 이름을 바꿀 수도 있죠. 그리고 밑에 포맷에서는 AI, 지금 이거는 일러 파일이고 제일 많이 하는 게 패턴에서는 PDF 파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PDF 해서 확인 누르면 PDF 저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일러 기능 보존을 선택해 놓으시면 PDF로 저장해 놓더라도 AI 파일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의 저장은 내보내기 형식. 그러면 옵션 창이 뜨고 PNG 파일로의 저장을 한다면
대지 사용, 지금의 하얀 종이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그래서 내보내기 하면 배경화면을 투명하게 할래, 하얗게 할래 선택할 수 있고, 투명하게 했을 때는 배경 그림에 이 라인만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고, JPG 파일에서도 저장할 때 대지를 사용할 건지 아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최대한의 테두리로 그림 외곽으로 저장이 되고요. 대지를 선택하시면 A4든 A3든 균일한 내가 사용한 종이로 작업물이 저장됩니다. 내보내기 선택하면 위에 색상에 대해서 CMYK RGB가 있는데 RGB는 웹에서 사용하는 그림일 때, 그리고 CMYK는 인쇄물일 때, 그래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일러를 강좌를 하고 있지만 일러를 처음부터 제대로 배운 적은 없어요. 패턴 책을 구상하면서 일러를 필요에 의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머릿속에 어떤 작업물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일러의 도구들을 찾아가면서 익히게 되었습니다. 이걸 다 익힐 수는 없어. 이 모든 기능들을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하시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어떤 그림이던 패턴이던 그 목표물을 정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기능들을 찾아서 익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초보용 일러 패턴 강좌 마이너스 1강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짧지만 일러의 전반적인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어 하실 때는 일러 패턴 강좌 1강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러를 다운로드하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지금까지 소잉핏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